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 곁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조금 아려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살 이상 성인의 43%가 외로움을 느끼고 이는 수명을 4년이나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연구에서는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친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년, 아니 평생 곁에 남을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의 친구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혹은 지금의 소중한 인연을 더 깊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우정, 이익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이 중 마지막 형태인 덕을 위한 우정만이 진정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라고 봤습니다. 공자 역시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 가라며 참된 우정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공자에게 우정은 서로의 덕을 높이는 관계였습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닌 서로의 인격을 높이는 관계,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의 본질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특징으로 정서적 지지, 상호 신뢰, 공감 능력, 무조건적 수용을 꼽습니다. 2018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우정은 더 깊어지고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지기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고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다른 이들은 멀어졌지만 그 친구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내 성공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적은 수의 친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고 피상적인 관계는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질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우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호 존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게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소통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주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대화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노년층이 화상통화나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는 멀리 있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함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공유된 경험은 우정의 접착제와 같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상황이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할 때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일본의 모리자네 우정 연구에서는 60살 이상의 친구들이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함께할 때 관계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70살 초반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0년 넘게 매달 만남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술자리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등산, 독서 토론, 봉사활동으로 변화했고, 최근에는 함께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활동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지만, 새로운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후에 만든 친구 관계가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취미 모임, 종교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은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플라톤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친구가 되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기술을 키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깊은 경청은 가장 강력한 연결 도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친절의 일관성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친절을 꾸준히 베푸는 것이 1에서 큰 도움보다 관계 형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생일을 기억하거나 건강을 걱정해주는 메시지 혹은 좋은 책이나 음식을 추천하는 소소한 관심이 우정을 깊게 만듭니다. 제가 65살에 시작한 산악회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매주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75살이었지만 오히려 더 활력 넘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알려준 산길과 인생길은 지금도 제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열림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평생의 우정이란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갈등을 직면하되 품위 있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화를 내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정말 화가 났다면 100가지 세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해와 용서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이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친구는 없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한계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도가 철학에서는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경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제 오랜 친구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거의 관계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몇 달간의 냉전기를 거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죠. 놀랍게도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서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갈등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우정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함께하는 친구를 만들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즐거움과 이익을 넘어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때 우정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정은 기쁨을 2배로 만들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2배로, 슬픔을 절반으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우정이 때로는 평생의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3가지 우정 중 가장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우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즐거움을 위한 우정. 두 번째, 이익을 위한 우정. 세 번째, 덕을 위한 우정. 정답은 세 번째,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의 인격과 덕성을 높이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소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 2주에 한 번 이상,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 번째 6달에 한 번 이상. 정답은 첫 번째 2주에 한 번 이상입니다.
정기적인 소통은 우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나 우정을 지키는 비결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